살고 있는 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던 게 2021년 8월 9일이었는데 벌써 자취를 시작한 지 1년 하고도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24살 때 엄청 더운 날에 집을 보러 부동산에 돌아다니고 혼자 부동산에 가서 처음 보는 계약서에 사인을 해보고 대출 신청도 처음 해보고 제가 살 집에 청소도 직접 한번 해보고 가구나 소품 이런 것도 제가 직접 골라서 인테리어도 해보고 그렇게 했던 게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처음 이사 올 때는 2년 어떻게 살지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 집에서 살 날이 지금까지 자취해온 기간보다 짧다는 게 새삼 신기하기도 하고 시간이 진짜 빠르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 주변 분들이나 인스타 팔로워 분들,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많이 해주셨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제가 독립을 시작하고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올렸던 전세 대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된 내용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저번 영상에서 그 카카오뱅크 전세 대출 가입을 하면 전세 보증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전세 보증보험 가입됐다고 받았던 문자는 저를 위한 보증보험이 아니라 보증금을 대출해준 은행을 위한 보증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집을 빼고 나갔을 때 집주인분께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시지 않으면 은행에서 이 보증보험을 통해서 미납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입된 보증보험 문자가 저한테 왔던 것 같고 세입자는 이것과 별개로 입주하고 1년 이내에 전세 보증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루다 보니까 1년이 지나서 신청을 하지는 못했어요. 네, 아무튼 이 부분 한 번쯤 영상으로 수정을 하고 싶었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사실 대출 관련된 질문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게 이자율에 대한 부분이랑 실제로 얼마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었는데 우선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대출 가입했던 2021년 8월에는 신규 코픽스 금리가 0.92% 그리고 은행에서 별도로 지정한 가산금리가 0.968%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대출 이자율은 1.888%였고 제가 대출한 금액에 대한 1.888%의 이자는 매달 10만 원 정도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2022년 2월부터 이자율이 한번 변동이 됐었는데 그때는 신규 코픽스 금리 1.69% 그리고 은행에서 지정한 금리는 똑같이 0.968%였어요. 그래서 총 2.658%로 처음 가입했을 때보다 0.8% 정도 늘었고 그렇게 6개월 동안 제가 낸 금액은 매달 14만 원 정도 대출 이자를 냈었고 그리고 이번에 2022년 8월에 또 한 번 금리가 변경이 됐는데 이번 달부터는 신규 코픽스 금리 2.38% 가산금리는 똑같이 0.968%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 6개월보다는 0.7% 정도 올랐고요. 이번 달부터 제가 매달 내고 있는 대출 이자는 17만 4천 원 정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2월이 되면 또 금리가 한번 바뀌겠죠. 전세 대출을 끼고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은 이 전세 대출 이자가 사실상 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제는 자취용품을 추천해달라거나 혹은 별로였던 자취용품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구매할 수 있는 구매처에 따라서 나눠놨어요. 먼저 쿠팡에서 구매했던 제품 중에 추천하고 싶은 제품 첫 번째는 거품 비누 디스펜서예요. 제가 본가에서 살 때는 그냥 고체 비누를 비누 받침에 올려놓고 쓰곤 했었는데 이게 물기가 있으면 계속 비누가 물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손 대면은 자동으로 나오게끔 디스펜서를 구매해서 쓰고 있었고 최근에 이게 고장이 나서 다시 새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이 아니더라도 있으면은 좀 더 깔끔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추천 제품은 세면대, 샤워기, 그리고 싱크대에 쓸 수 있는 필터 제품인데 이거는 사실 없었을 땐 몰랐는데 한번 쓰고 나니까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그 필터에 때가 끼는 걸 보게 되면 필터 쓰기 전으로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샤워기에만 쓰다가 지금은 싱크대랑 세면대까지 다 추가해서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침대에 쓸 수 있는 난방 텐트인데 곧 겨울이잖아요. 제가 작년 겨울에 이거를 정말 잘 써서 올해에도 똑같이 쓸 예정이고요.
제가 침대를 둔 자리가 저희 빌라 외벽이랑 닿아 있는 곳인데 겨울이 되면 이 벽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정말 세더라고요. 이거는 보일러로도 해결이 안 되고 이불을 덮어도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게 있어서 그 벽이랑 침대 사이를 좀 차단해 줄 수 있는 용도로 난방 텐트를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 구매했던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만족도는 정말 높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취를 하시는데 벽에서 올라오는 한기 때문에 겨울에 좀 추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제품은 리커버리 플러스 세탁세제, 제 채널의 첫 광고 영상입니다. 사실 광고라고 해도 받았을 때 제품이 별로면 소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2주 전부터 제품을 받아서 써보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가 좋아서 영상으로 같이 소개를 드리게 되었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드레스룸을 따로 두고 있고 그 방의 베란다를 세탁실로 쓰고 있는데 그 방 자체의 채광이나 통풍이 좋지가 못해서 빨래를 말리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습제나 제습기나 실내 건조용 섬유유연제 이런 것들로 커버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번 여름 특히 덥고 습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이거를 아무리 세팅을 해도 효과가 덜해지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 제품의 소개를 봤을 때 냄새균 자체를 없애준다라는 문구를 보고 대부분 다 이렇게 광고를 하지 않나? 라고 약간 의심 섞인 마음으로 제품을 받게 됐는데 이 제품을 처음 받았을 때 느꼈던 점은 패키지 디자인이 예뻐서 집들이 선물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세제 향을 맡아봤을 때에도 인공적인 향보다는 되게 은은하게 로즈마리 향이 나는 게 좋았어요. 이 제품은 옷감의 탈취와 살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품이고 그거의 서브로 은은한 향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가지고 있는 옷이나 수건, 침구 이런 것들을 2주 동안 사용을 해봤는데 저는 평소에 빨래를 4묶음으로 나눠서 하는 편이거든요. 색깔 있는 옷이랑 속옷을 같이 하고 흰 색깔 옷을 같이 하고 수건을 따로 하고 침구류를 따로 하고 이렇게 4번에 나눠서 빨래를 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각각 나눠서 세탁을 했고요. 대신에 각각 세탁을 할 때 함께 넣는 것들을 조금씩 다르게 해봤어요. 먼저 수건은 리커버리 플러스 세제만 단독으로 넣어서 세탁을 해봤고 제가 기존에는 다른 회사의 세제랑 항균 유연제를 같이 넣고 세탁을 했었는데 이게 실내에서 말리다 보니까 빨래를 다 말리고 나서도 약간의 꿉꿉한 냄새가 남아있었어요. 근데 리커버리 플러스 세제로만 빨았을 때는 뭐 다른 향이 나거나 하진 않지만 그 꿉꿉함도 없어진 그냥 완전 무향의 상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꿉꿉함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좀 포근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침구류는 이제 리커버리 플러스 세제랑 항균 섬유유연제를 같이 넣고 세탁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쓰고 있는 침구류가 여름용이다 보니까 이거는 실내에서 말려도 금방 마르고 잘 마르는 편이었었거든요. 이거는 계절이 바뀌고 겨울용 침구를 꺼냈을 때 좀 더 디테일한 비교가 가능할 것 같은데 다음으로 색깔이 있는 옷들도 수건이랑 똑같이 세제만 넣고 단독으로 세탁을 해봤는데 이것도 수건이랑 똑같이 정말 무향의 상태로 건조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저는 나가기 전에 뭐 패브릭 스프레이나 향수를 뿌리고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향이 안 나는 상태로 건조가 되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빳빳하게 건조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청바지 외의 옷들은 세제 단독으로만 빨아도 냄새는 충분히 없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흰색 옷은 리커버리 플러스 세제랑 표백제를 같이 넣어서 세탁을 했고요. 표백제가 하는 역할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 색깔 옷이랑 똑같았습니다. 처음 받는 광고 영상인 만큼 이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뭔가를 드리고 싶어서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는 두 분께 리커버리 플러스 세탁 세제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신청 방법은 저희 영상 본문이랑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면 되고요. 많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쿠팡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한 추천이었고 다음은 다이소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 2가지를 추천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추천 제품은 그 싱크대에 쓸 수 있는 거름망이에요. 그 싱크대에 기본적으로 꽂혀있는 그 채로만 음식물을 받치기에는 그때그때 버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 깨끗하게 비우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거름망을 바꿔가면서 음식물 비우는 편이고요. 대신에 이게 음식물이랑 같이 버리면 안 돼서 이거는 별개로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신축봉인데 이거는 그 집의 환경에 따라서 좀 활용도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좀 분리하기 위해서 커튼 봉으로도 쓰고 있고 그리고 모자나 가방 같은 걸 걸 수 있게끔 행거로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길이나 굵기에 따라서 가격대도 다양하니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곳에 길이나 내가 걸고자 하는 거의 무게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케아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 이거는 추천 제품 하나랑 추천하지 않는 제품 하나 이렇게 가져왔어요.
추천하는 제품은 베야라고 하는 조명인데 이게 가격에 비해서 인테리어적으로 주는 느낌도 좋고 조명으로서 활용하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추천하지 않는 제품은 푸르타라고 하는 반찬통인데 이거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저도 구매를 해서 뭐 반찬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거나 뭐 양념이나 운동 갈 때 뭐 프로틴 파우더를 넣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써왔는데 이게 몇 번만 써도 뚜껑이 잘 닫히지 않을 정도로 휘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가격대를 생각하면 짧게 쓰고 버리기에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기대한 퀄리티는 아니어서 지금은 잘 쓰지 않고 있고 추천하지 않는 제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취를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단어가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은데 뭐 굳이 금전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 이상을 다 구현할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뭔가 좀 아쉬움도 많았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굳이 자취를 시작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 독립을 한 이후로 긍정적으로 제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자취 생활도 정말 좋지만 저는 내년 8월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바로 집을 비우고 나갈 예정이고요. 왜 집을 비우고 나가는지에 대한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간만에 실내 촬영이라 어떻게 지금 찍으면서도 영상이 어떻게 나갈지 되게 감이 안 잡히는데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그럼 저는 최대한 빠르게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